네, 최근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한겨울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2시간 만에 공급은 재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설비 문제가 언제 또다시 터질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추위에 난방도 안 되고 온수가 안 나온다. 그것도 22시간이나요. 예. 상당히 상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피해를 입은 가구가 3만 8천여 가구입니다. 상당하죠. 예. 일단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 게 노후된 배관인데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지금 노후됐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경과되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노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노화가 되고 이 사용하는 가운데 뭔가가 잘못 사용한다든지 적정하지 않으면은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예.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질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하듯이요. 이 모든 시설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 관리가 굉장히 약해요. 이게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예.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소위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예상이 되면은 이 관리할 수 있는,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네. 그런데 그걸 실행을 잘 안 하니까 이번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절대 안전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일단은 이 노후화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는지 좀 말씀해 노후화를 주실까요? 이야기할 때 시설이 이제 설치한 지 몇 년 되냐, 그렇죠. 그 나이를 갖고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예.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화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노화인데, 근데 이 열수송관은 네. 온도하고 압력이 내부 압력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계절마다 바뀌고 밤낮으로 바뀌거든요. 예. 이 변화가 예를 들어서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커지면은 관 자체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열량을 적게 쓸 때는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노화에다가 플러스 노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점검을 해봐야 어떤 상태인지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한 번 또는 몇 개월 만에 한 번이라고 하는 막연한 임의적으로 정한 그 편리한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기반 시설, 이 열수송관도 기반 시설이거든요. 네. 한때 우리가 SOC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 그 단어를 이제 빨리 폐기해야 돼요. 폐기하고 기반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반 시설은 상시적으로 전담팀이 계속 오며 가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조금이라도 평상시와 다른 이상을 보일 때는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진단도 중요하고 뭐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복구 작업 자체는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복구는 예.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안에 그 열수송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열수, 뜨거운 물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야 예. 됩니다. 네. 빼내는 게 이제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수자원 자체도 오고 그다음에 그 물에 포함되는 열 에너지도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도 물을 다 빼내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해지죠. 그러면은 22시간이 걸렸다라는 게 어쩌면은 나름 신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 일단 사고가 생기면은. 예. 자, 그러면은 이 뭐 노후에 대한 부분 또 노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겨울이 되면은 약간 반복된다는 느낌도 좀 드는 그렇죠. 게요. 한 예. 2018년에 고양시에서 정말 맞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이제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좀 다쳤던 예, 것들을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때 당시와 또 지금을 비교했을 때 좀 뭔가 좀 달라진 게 없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때도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예. 현장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겨울에 문제되는 것은 안에 열 수송관 안에 열 온도인지 양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바깥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은 흙을 덮어놓은 그 우리가 토피라고 그러는데 안에서 관 내부의 온도하고 바깥 온도 차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열 경사가 훨씬 더 이제 여름보다는 커지죠. 네. 커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 전달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게 이제 시간대로 보면은 네. 저녁 때 더 이제 밤에 추워졌을 때요. 하고 새벽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은 땅이 얼거든요. 얼기 시작하면은 단단해지면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 버스가 다닌다든지 또는 대형 트럭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 충격이 관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스폰지가 있습니다. 일반 흙처럼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열이 중간에서 흡수가 되는데 겨울이 되면은 이것이 딱딱 덮어놓은 흙들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열 충격 전달률이 훨씬 더 커져버리죠. 아. 그리고 아무리 안에 내부가 뜨겁다고 하더라도 바깥 온도가 얕기 때문에 네. 관 자체가 우리가 이제 브리틀해진다 그거 좀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더 그리고 겨울 중에서도 특히 새벽에 모든 것이 우리가 움직일 때 4시, 5시쯤 되면은 압력도 내부 압력도 올라가고 외부 충격 도로에 많은 차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노화된 이제 배수관도 많은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 예방과 점검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이거든요. 예. 그럴 게 아니라 그 열수송관 회사에서도 보면은 열감지 장치가 다 있어요. 네네. 사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팀들이 한 선을 따라서 쭉 가면서 1년 내내 측정을 하고 또 되돌아오면서 측정하고 하면은 전과 달라진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실시간으로요. 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용 팀들이 네. 그 감시 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계절하고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여기 이상이 생겼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계속 전용 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기현상, 이상 현상이 생기면은 바로 그 부분을 파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을 보면은 조금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네. 조금씩 새면서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터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열을 품어요. 열이 보여요. 네. 그래서 열감지 카메라를 가지고 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정상적인 이 온도 바깥 기온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 흙의 온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보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렇죠. 대안을 주셨는데 예. 아니면 이런 방법은 혹시 어떨까요? 일정 기간이 좀 지나면 이 노화된 이제 관들을 교체하는 것. 그건 돈이 많이 들죠. 비용적인 돈이 많이 들죠. 측면에서요. 왜냐하면은 이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한번 시설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유지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 수명이 또 굉장하거든요. 오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는 것이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하나 늘 이제 현장에 가든지 또는 관계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에 보면 관을 묻어놓고 그 위에 덮는 흙의 두께를 우리가 토피라고 그러거든요. 예. 토피가 얕아요. 그러니까 좀 도톰하게 해서 더 깊게. 예. 더 깊게 이제 흙을 덮어야 되는데 그 더 기온차 깊게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야 되거든요. 더 깊이 파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 깊이 판단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기온차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그렇죠. 유지하기 그리고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부터 밑에 관에 미치는 충격을
중간에서 흡수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노후 관 교체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하셨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이 열수송관의 58%가 이제 2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럼 20년 정도면 그래도 유지 보수를 충분히 잘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정도다. 저희는 이렇게 괜찮다고 볼 수 봅니다. 있으니까. 물론 예. 이제 관의 두께, 예. 관의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20년 갖고는 그렇게 나쁘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열수송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관리 주체가 좀 다르다고 다 다르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일원화되는 것이 좀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일원화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예. 기본 기술적인 규정, 유지관리 기준만 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한 기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전국 왜냐하면은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광주가 다르고 제주가 다 기후 조건하고 토양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이 백석역 사고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예. 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요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좀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당시에는 좀 피해가 컸던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도 그 대규모 요즘은 우리나라 시설이 전부 집단화돼 가지고 시설이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 지역 그 열수송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예. 넓어지니까 앞으로 시설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그 경제성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나아지니까 예. 자꾸 이제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크게 했을 때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즉 한번 한 번 피해가 나면은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전문가들이 이제 빨리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유지 관리하는 데도 쉽고 피해가 나더라도 적정하다 하는 그 최적 규모를 밝혀내야 될 겁니다. 예. 자, 이러한 이제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진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그럼 끝으로 보실 때 일단 당장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좀 지적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 열관이 묻혀 있는 선을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열감지 시설 카메라를 가지고 쭉 보면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뜨거운 열들이 나타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안 났더라도. 그런 곳을 먼저 파헤쳐 가지고 거기서 보수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상시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좀 제도화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있죠. 지금 있는데 있습니까?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아닌데 예. 소위 재정 문제하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잘못 따지는 경제성을 가지고 일시적으로만 하고 한번 했으니까 뭐 6개월 전에 했으니까 오늘 했더라도 내일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담팀을 가지고 예. 그 묻혀 있는 라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탐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그렇죠. 저희도 예. 관심을 좀 가져야겠군요. 요즘 뭐 장치들이 예. 시설들이 감지하는 장치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